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해외 선물의 특징들을 몇 가지 알아보고 증거금과 팁가치 등 기본적인 부분과 또 레버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상품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하는 종목 4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바로 미국 지수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나스닥, 그리고 홍콩 거래소의 대표적인 지수 항생, 그리고 기름값을 대표하는 크루드 오일과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골드입니다. 일단 한계약 거래를 위해 필요한 증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과 항생은 최근 환율로 계산하면 약 2천만원의 한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일은 660만원, 그리고 골드는 넉넉 잡아 1200만원이 필요합니다. 틱 단위는 제각각인데요. 나스닥은 0.25, 항생은 1, 오일은 그동안 계속 예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0.01이고요. 골드는 0.1입니다. 팁가치는 나스닥은 5달러, 항생은 50 홍콩달러, 오일과 골드는 둘 다 10달러입니다. 참고로 미국 달러는 환율 1130원, 홍콩 달러는 148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한계약 기준으로 하루 최저점과 최고점, 즉 하루 변동폭을 평균을 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나스닥과 항생은 약 300만원, 그리고 골드와 오일은 대략 200만원의 변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계약 변동성만 보면 나스닥이 제일 높아 보이지만 한계약당 2천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일이 한계약에 660만원인 걸 감안하면 투입 자본 대비 변동성은 오일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거금은 자주는 아니지만 변동성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90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증거금도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기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변동성이 작아지면 반대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4종목 중에 미국과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 선물인 나스닥과 항생, 이 2가지 선물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니 나스닥 100입니다. 일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초자산은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 이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100개의 우량 기업을 모아 만든 주가지수입니다. 나스닥의 특징은 기술주, 성장주, IT 기업 비중이 높다는 건데요. 나스닥 100 안에서도 비중이 큰 종목들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글,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 혹은 해당 섹터 성장주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은 시카고 거래소에 있는 대부분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아침 7시 시작, 새벽 6시에 마감하고요. 서머타임 적용 시에는 8시에서 7시로 1시간씩 늦춰집니다. 나스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체크해야 할 건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대형주, 즉 위에 언급해드린 주식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 실적 지표나 이슈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미국 시장이기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중 영향이 큰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FOMC 해위,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지표도 빠짐없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중국 지수인 항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구성은 중국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스닥이 미국 IT 기업, 성장주, 기술주 비중이 높다면 항생지수 같은 경우 금융, 공공서비스, 부동산 및 상공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은 100개의 우량 종목이라면 항생은 현재 55개의 우량 종목을 선정하여 지수화시켰으며, 최근에는 시장 트렌드에 맞게 IT,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등 다양한 기업들을 편입하려고 하며 추후에 1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지수 구성 종목을 보면 AIA, 중국평안보험, 중국건설은행, 공상은행 등의 금융기업들이 대표적이며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익숙하지 않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큰 만큼 엄청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만큼 금융주들이 항생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거래 시간이 좀 다른 종목에 비해 특이합니다. 일단 아침 10시 15분에 시작해서 1시까지 거래가 되고 오후 2시에 다시 시작하여 5시 반에 다시 쉬었다가 오후 6시 15분에 새벽 4시까지 거래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번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스닥이나 오일 골드처럼 23시간 거래되는 종목에 비해 다음날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다음 항생도 마찬가지로 유의해서 봐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추후에는 다른 종목들이 편입되면서 비중이 작아지겠지만 아직은 금융 섹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리나 금융 정책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정부의 힘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발표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와 마찬가지로 중국 국가 내 지수도 볼 필요가 있으며 생산 규모가 큰 국가인 만큼 중국 산업생산지수 그리고 소비지수와 분기마다 발표되는 GDP 그리고 최근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무역수지 및 수출액, 수입액 또한 눈여겨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생과 나스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점을 보자면 두 종목 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호가가 얇아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호가가 얇다는 건 한 틱에 걸려있는 수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 발표 혹은 이슈가 있을 때는 바로 원하는 가격에 체결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다른 통화선물이나 상품 선물들에 비해 높습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로 인해 기초자산인 주가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리스크가 커지면서 그만큼 증거금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가지수가 기초자산이기에 각 나라의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 지수화한 상품인 것도 항생과 나스닥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으로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항생은 아시아장이기에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처럼 오전에 큰 변동성을 보이며 특히 장 시작 이후 1시간 동안 최대 변동폭을 보며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미국장 시작인 10시 반부터 큰 변동성을 보이기에 저녁 시간이 편한 분들은 나스닥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유럽장 시작 및 각 다른 시장 시작 시 변동성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꼭 해당 시간이 아니더라도 해외 선물 특성상 조금의 변동성에도 그만큼 기대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자기한테 맞는 시간과 종목 움직임에 맞춰서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중 하나는 좀 전에 언급했듯이 항생의 경우 다른 선물 상품보다 정부 정책의 중요도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 홍콩 거래소는 시장가를 지원하지 않아 무조건 지정가를 통해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움직일 때나 원하는 가격을 매수 혹은 매도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나스닥과 항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두 종목인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